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참 기세 좋게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인물과 싸워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가 몰고 온 파장, 과연 어떻게 퍼져나갈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대진 한라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밤사이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 사태, 정말 미 대선 판도가 완전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 교수님,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압력을 못 견딘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사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 요양 중인데 예. 아마 좀 고독한 주말을 좀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이제 결정을 할 때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나 특히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뭐 직접적으로 권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바이든의 사퇴를 용인하는 듯한 이제 모습들, 제스처들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심적인 좀 압박이 좀 됐을 거로 좀 보입니다. 예. 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클루니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모금하는데 가장 좀 큰 손으로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라고 그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보내는 거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굳이 막진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좀 봤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고 했을 때 아마 델라웨어 사주 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도에 따르면은 해리스가 나가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심적인 변화가 지난 주말부터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바이든 전 대통령 사퇴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좀 굉장히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간이나 부통령으로 함께 일을 했는데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좀 고개를 돌리는, 손을 끊는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판단한 거로 보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고 예. 또 아주 멋있는 역사책에 나올 만한 사진도 찍히고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리는 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바이든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약한 고령의 지도자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예. 본인은 끝까지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주위에 뭐 민주당 원로그룹이나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좀 될 사람을 좀 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걸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큰 손들이 더 이상 바이든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들은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지지한다고 했지만 이게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절차나 어떤 방식이 될까요, 이게? 그 민주당 규약이 조금 특이합니다.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대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주 투표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명하기로 찍기로 하는 후보를 그냥 그대로 가서 지명을 하도록 당규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심에 따라 가지고 대의원 호명 절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바이든이 이제 후보였으니까요. 바이든을 후보로 지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전당대 의장이 물었을 때 네. 예 아니요를 할 때 민주당 대의원들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미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그 표를 다 확보했는데도 확보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다. 민주당 대의원들 자기 양심에 따라 이게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를 하는 걸로 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론상은 어쨌든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의원들이 지금 이미 주민들의 투표들,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는 프라이머리에서 다 바이든을 모아지긴 했지만 예. 대의원들이 따로 좀 투표를 좀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3,700명 정도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지지를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대의원들이 그냥 아름다운 이양으로 해리스를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은 해리스가 후보로 이제 옹립이 되겠지만 만약에 대의원들이 그렇지 않다. 나는 끝까지 바이든을 지지한다. 혹은 제3의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경선을 치르자 이제 이런 경선을 하자. 예,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을 하자는 얘기는 해리스 부통령 이외의 누군가 인물을 조금
세워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후보들이 좀 있나요 지금?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주지사들. 주지사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게빈 뉴섬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 50대 한 중반 56세 정도 됐는데 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주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뭐 미시간주에 네. 그레첸 휘트머라고 하는 여자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네, 네. 뭐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시 샤피로라고 하는 펜실바니아 주지사 예. 뭐 이런 분들 등등이 거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선을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흥행 요소가 네, 되잖아요. 글쎄, 네. 뭔가 좀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서 바람을 일으켜서 트럼프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경선 얘기도 하는데 뭐 누군가 나온다면 이제 경선을 치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절차가 민주당 복잡해지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 경선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내달 8월 19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9일 전당대회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때 과연 새로운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나오려면 이미 이제 곧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그렇죠.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또는 지지 의원들로부터 조금 지지를 받거나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카멀라 해리스 말고 다른 후보가 조금 나오기가 어떻습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저 주지사 3인방은 주지사들. 예, 현재 주지사 3인방은 50대고 자기 그 지역에서 각자 정치 행정 경험이 좀 탄탄하고 굉장히 그 지지 기반들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든 러닝메이트로 뛰다가 이번에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했으니 그걸 자연스럽게 이양하는 게 명분도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나가서 어쨌든 이기면 또 좋은 거고 네.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해리스는 또 뭐 나름대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죠. 다음 대선을 향해서. 그리고 저기 있는 주지사 3인방도 50대에서 다음에 이제 2028년도 선거 예. 그때 이제 바이든도 없고 트럼프도 없을 때 그때 명함을 내밀고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어 하겠지. 지금 독이 든 성배를 이렇게 마신다는 게 혹시 정치적 계산을 했을 때는 저 세 명도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세 명의 이른바 주지사 후보, 주지사들도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카멀라 해리스로 쏠리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치 역정이라는 인생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쭉 한번 그 들어보면. 이력을 보니까 일단 이제 흑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친이 자메이카 출신 흑인인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과 교수도 했고 경제학 교수. 모친은 이제 인도 분인데 인도 그 최상위 계층 카스트 제도라고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 최상위 계층 출신이고 또 그 외가 쪽이 상당히 인도 내에서 뭐 외교부가 뭐 장관급 인사였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금수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뭐 캐나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학은 또 워싱턴 DC에서 다니고 그런 적도 있지만은 네. 결국엔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서는 캘리포니아주 이제 검찰총장 역할을 하다가 네. 상원으로 정치의 길을 이제 접어들었었고 상원을 하다가 이제 발탁이 돼서 부통령으로 지금 온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정치 경력은 뭐 그렇게 뭐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길어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여자고 여러 가지 이제 유색인종 대표성이 좀 있고 본인이 상당히 또 스마트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뭐 그런 네. 분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쪽 그리고 인도계라고 하니까 모친 쪽이 아시아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인종, 지역 뭔가 상당히 좀 아우를 수 있는 정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상원의원이라면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유리천장을 깬 분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예, 탄탄한 대로를 달리고 있는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뭐 특별한 정치적 실패 없이 지금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예. 지난 4년 동안은 사실 좀 존재감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예, 인기도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선거가 해리스한테는 뭐 어찌됐든 좀 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나가가지고 트럼프를 만약 기적적으로 꺾는다.
그 역사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역사에 남는 인물이 일단 그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 일단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축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민주당의 정체성이 어쨌든 그 뭐 주류 백인 남성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통합을 상징하는 게 민주당의 고유한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가 이번에 혹시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2018년도에 또다시 이제 한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정치적 자산을 축적을 하는 이제 기회의 순간이 지금 트럼프한테도 별의 순간이 왔지만 해리스한테도 지금 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별의 순간.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 혹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뭐 가상 대결 이런 여론조사 이런 거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사퇴 이후에는? 사퇴는 뭐 바로 어제 했기 네. 때문에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없고요. 예. TV 토론을 했었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11차례 정도 했다고 그래요. 예. TV 11차례 토론. 정도 했는데 해리스가 뭐 다 뒤지는 걸로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뒤지는 걸로. 바이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트럼프하고 격차가 좀 줄어드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바이든보다는 높지만은 트럼프한테는 뒤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좀 승리를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아까 그 스트롱한 캔디데이트가 없냐라고 했을 때 한 네. 분이 있긴 있죠. 누군가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의 처였던 아.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는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출마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고 네. 지금 전당대회도 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후보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되고 있기 현재까지는. 때문에 뭐 상황은 그렇지만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음. 뭐 트럼프가 총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뭐 상황이 변화하면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 대안이 없고 역전 가능성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가능성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직 사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지만 이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건 얘기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안 했다면서요. 예. 그럼 뭔가 좀 복선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막 바이든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릅니다. 이게 진짜 미국 드라마 정치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오바마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지금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예.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진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선이 깔려 있는 거고 미셸 오바마가 모든 여론조사 돌리면 트럼프보다 1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해리스는 한 3%에서 한 5% 정도 뒤지는 걸로 뒤지는 나오거든요. 걸로. 물론 그걸 보면 트럼프도 참 뭐라 그럴까 죄송한 말씀을 좀 한심한 후보이긴 해요. 이 기세를 이게 기세가 이 정도 등등한데도 겨우 한 3% 5% 정도 차이밖에 못 이기고 있는 거죠. 바이든과의 그 차이가 바이든하고 또 해리스하고 해리스하고 했을 때 차이가. 그러니까 이 정도 기세를 가지고도 그 정도 차이밖에 못 벌리고 있는 거는 그 트럼프가 역대 이제 비호감 후보 중에 제 1위를 지금 압도적인 비호감도를 달리고 있죠. 네. 그 변수 때문에 어쨌든 해리스는 또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또 광범위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10% 이상을 앞섰던 미셸 오바마가 등장해 주기를. 그렇게 되면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네. 지금 이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다 시카고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상황처럼 또 상황이 역전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 바이든과 한 팀을 이뤄서 4년을 이끌어 왔는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 좋지 않으니까 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이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주장하듯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는. 네.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3% 초반으로 떨어졌고 예. 뭐 실업률도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낮아졌고 성장률도 다른 국가군에 비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예리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물가가 특히 뭐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네. 것도 있었지만은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생활하면서 느끼는 체감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예리하게 이제 트럼프가 좀 파고 들어서 바이든의 최대 실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거다. 근데 예. 인플레이션을 왜 못 잡았느냐라는 그 원인을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을 채택을 한 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뭐 부르는 IRA 인플레이션 IRA 뭐 감축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거를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연비 배기가스 같은 거를 예. 그 배출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였거든요, 되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조정비용으로 그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중국에 대한 견제도 심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지만은 외국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이런 정책들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이제 잘 파고 들어서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런 거보다는 전기차가 뭐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이 있고 네. 상당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전통적인 어떤 가솔린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뭐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들 개발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미국이 낮아지고 있어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미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간 사람들은 너무 음식값이 비싸고 물건값이 비싸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팁도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힘들다. 미국 갈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인플레가 심한 것 같아요. 숫자로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걸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파고들었는데 미셸 오바마가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것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부인은? 아마 그 이미지겠죠. 이미지와 이제 또 오바마 시절에 대한 이제 향수일 건데요. 그리고 또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강한 미국을 내세웠지만 굉장히 좀 요동치게 세정의 정세가 좀 흘러갔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고 트럼프도 결국은 재선에 실패하고 또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지만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괜찮고 바이든도 업적이 괜찮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조금 한번 가볍게 좀 평가를 해볼까요? 바이든의 그 정치적 어떤 유산이랄까 이런 걸? 예,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그 IRA 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식료품 가격이 50% 올랐다, 뭐 휘발유 60% 70%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는 한 20% 정도 좀 오른 건데. 거짓말이면 워낙 많았죠. 예, 그렇죠. 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좀 선방을 좀 한 편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동맹들을 다시 규합을 했습니다. 아, 좀 예, 트럼프 시절에 이제 그 거의 굉장히 아메리카 언론이었잖아요. 혼자 트럼프 언론이었는데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 바이든은 이제 다시 동맹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중국 대리기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더 까다로운 상대를 사실 만났던 거죠. 바이든이 더 까다롭다. 예,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면 됐었어요. 1기 때. 뭐 관세를 300% 때리네, 500% 때리네. 그리고 거기 유타는 뭘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됐는데 바이든 때는 직접적으로 말로 그렇게 폭탄 매기는 것보다 국무부와 백악관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넘게 치밀하게 공급망 조사를 다 했죠. 그래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중간재들을 커팅을 하고 예. 자기의 동맹국들한테 중국까지 말고 미국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미국의 대미 투자를 상당 부분 이끌어내고 우리 제조업들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다 이제 투자를 다 결정을 예.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네. 않는 상황인데 또 트럼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지지층이 있지만 아주 강력한 비호감이 광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미국인들한테 옛날 오바마 시절 통합의 미국 이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향수 이미지들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느 나라나 정치 환경을 보면은 지지층이 완고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좀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어디 미국만 아니겠습니까? 주요 곳곳이 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고 싶은데 지난 주말 이제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유세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도 보이긴 해요. 주요 공약,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건 공약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예. 47대 대통령이 이번에 뽑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네. 되게 되면은 네.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라는 걸 지금 계속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 띄우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온 거에 그 핵심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은 예. 첫 번째가 이제 제조업을 제조업. 재건하는 거죠. 제조업 미국 재건. 내에서 그러니까 온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 내로 다 와서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민자를 통제하는 거. 음. 그래서 이제 그 국경에 대해서 옛날에 그 펜스 치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 네. 뭐 취임하자마자 뭐 남쪽에 국경 봉쇄하겠다. 취임하자마자.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 내란 얘기죠. 너희들이 안보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되면은 나토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이제 방위비 그때 예전에 많이 인상 요구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예. 뭔가를 혜택을 봐라.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기조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예.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자기 집권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러니까 탈동조화 탈동조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이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 이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중국의 최애국 대우를 철회한다든가 또 IPF라고 해서 바이든이 이제 임기 내에 달성한 상당히 의미 있는 인도 태평양 뭐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예.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당선이 되면 폐기하겠다. 폐기해버리겠다. 탈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세도 중국에 대해서는 60% 매기고 전기차는 뭐 100% 200%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이 훨씬 더 어떻게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있는 어떤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미국이 인플레 잡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재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녹색 사기다. 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취임하자마자 바꾸지 않을까 그런 영향이 지금 우려가 되는데 아까 이제 이민자 통제를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슈로 정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첫날 바로 남북 국경을 치겠다 이런 정도던데 얼마나 지금 영향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겁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뭐 실제로 애리조나주 같은 데는 장벽이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말로는 취임 첫날부터 다 막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미국의 이제 멕시코 국경이 한 3,145km 정도 되는데 예. 실제 그 트럼프 1기 때 장벽을 다 놓겠다고 했잖아요. 공약을 해서 그때 한 500마일 정도, 한 804km 정도, 그 정도 놓긴 놨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 안 줬어요. 의회에서 안 줘가지고 국방 예산 같은 걸 전용해가지고 뭐 이제 그 장벽을 설치하고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각 주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같은 데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예산 사용하면 안 된다.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의 이 복잡한 이 상권 분립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사법부의 이제 그 견제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이민 규제를 한 번에 다 달성하기 장벽을 놓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 차에 대해서는 뭐 100% 200% 매기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 차가 바로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건 별로 없죠. 어떻게 이제 예. 관세 정책을 펼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USMCA라고 해서 네. 나프타 버전 2인데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게 자유무역협정. 있는데 트럼프 때 예.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그 USMCA에 따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요건이 강화됐지만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미국에다 팔면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멕시코에.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겨냥한 거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겠다라는 선제적인 어떤 선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1기를 우리가 겪었는데 2기가 현실화된다면 정치 외교 이런 면에서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조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되거나 예상이 될까요? 이 거래 외교를 하는 걸 우리가 일기 때 똑똑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걸 또 다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뭐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올해 처음 했는데 예. 거기에 다 건건이 다 이제 청구서가 아마 좀 날아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미국이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이 돈 많은 나라 동맹국을 왜 우리가 지켜주느냐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돈 많은 나라들은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 지금 또 우리 또 핵 그 협의 그룹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돈도 다 이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제 그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럼 뭐 우리도 합당한 비용이면은 뭐 지불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지불을 하되 그럼 미국으로부터 또 뭘 가져올 것인가 이제 주고받기에 이제 능한 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연 이제 뭘 받고 또 뭘 달라고 할 건지 네. 그걸 정확하게 이제 두 개가 이익이 맞는 상호 호혜적이다라고 판단하면은 충분히 좀 쿨하게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반도체에서도 바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대중 그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그 2019년하고 2023년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교역 그 흑자 규모를 보면요. 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흑자가? 대미 흑자가 290억 불 남짓하던 게 작년 기준으로 한 500억 불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은 많이 줄었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서 덕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그 심플해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흑자를 많이 받아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나쁜 무역 협정이다. 일자리를 뺐고 우리 걸 더 많이 가져간 거를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FTA 같은 경우에도 무역뿐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고려하면은 우리 대미 투자가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한 것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무역만이 아니고 투자까지 그럼요.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 자동, 전기차 이런 거 포함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좀 개발하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는 뭐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으로의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앞으로 전개될 정치 경제적인 파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대진 한라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